반갑습니다. 12월 달 우리 학과 특강을 시작할게요. 오늘은 이번 학기 계속 사티어 빙산 탐색 관련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 빙산 탐색을 활용해서 서로 기대와 열망의 대화를 하는 좀 체험을 좀 해볼까 해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사티어의 여러 빙산 탐색의 요소들을 골고루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골고루 이야기하려면 그걸 인식하셔야 되거든요. 사티어 빙산 탐색에 이러한 요소들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내 얘기에 이런 거를 넣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 맨 위에 있는 거가 이제 행동이잖아요. 그리고 행동을 둘러싼 요 삼각형은 신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체 반응에 좀 예민할 필요가 있죠. 내 신체 반응은 어떤가? 그러니까 이 내 신체 반응은 어떤가라는 것은 내 몸에 예민한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여기 감정에 예민한 거랑 같아요. 신체 반응을 예민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감정을 예민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나의 신체 반응, 내 감정은 어떠냐? 그거를 여러분들 인식하는 게 쉬울 것 같은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마음이 지금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시고 나는 지금 마음이 어떤가? 스스로 질문하시면서 그 마음에 집중하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에너지를, 나의 에너지를 이 마음 쪽으로 집중하는 그런 시도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내 지금 마음이 어떤가를 느껴보시기 위해서 내 몸에다가 내 에너지를 집중하면서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인가 좀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막연하게 하기보다도 제가 종을 칠 테니까 눈을 감고 종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면서 코로 호흡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으면서, 그러면서 내 마음이 지금 어떤가 마음속에 에너지를 집중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종소리에 따라서 눈을 감고 내 마음의 에너지를 집중해 봐요. 다시 한번 종을 칠 때는 이제 여러분들 눈을 뜨시고요. 먼저 여러분들 이렇게 종소리와 함께 조금 집중해 보려고 하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는데 집중해 보려고 하는 시간, 이 경험을 하셨는데 지금 어떠셨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경험해 보자, 이걸 해보자 라는 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종소리에 따라서 눈을 감고 집중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고 궁금함이 떠오르고 그랬단 말씀이시군요. 예. 새로운 걸 접하면서 신기하다, 궁금하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내가 거기 잘 따라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하셨단 말씀이시군요. 예. 처음 접해보는 수업 방식인데 지금 뭐를 목적하는 건가 이제 그게 궁금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경험하고 싶은 거는요. 각성하고 긴장하지 않는 마음, 그거를 경험해 보시라고 오늘 좀 그거를 목적으로 수업을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겠다. 그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예. 뭐를 더 하려고 내 마음속에 자꾸만 나를 각성시키고 나를 이렇게 화이팅하게 하고 하는 거를 좀 중단해 보자. 예. 그거를 좀 경험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왔던 분들한테는 오늘 수업이 너무 어색할 수 있어요. 그동안에 항상 파이팅하고 내가 최선을 다했어야 하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수업이 너무 힘들 수도 있어. 그런데 그 마음에 계속 막 움직이는 그 에너지를 좀 천천히 움직이고 혹은 굉장히 좀 차분하게 우리가 가라앉혀 보자 라는 거를 여러분들하고 좀 경험하고 싶어요. 이거를 경험해야지 여러분들이 기대와 열망을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보다는 조금 더 길게 이 종소리를 다시 칠 테니까 눈을 감고 나한테 좀 집중해 보고,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계속 막 뭐가 이제 에너지가 막 안에서 발동되면서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침묵이 어색해서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하는 마음이 막 들 거예요. 그럴 때마다 호흡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코로 들어 마시고 입으로 내뱉고, 코를 들여 마시고 입으로 내뱉고, 예,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종을 한 번 더 치면 그때 이제 눈을 뜨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내 몸에 에너지를 집중하면서 호흡에 또 집중하면서 침묵을 유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떠세요? 처음보다는 조금씩 주의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아까 무슨 생각을 해야 될지 몰라서 네, 걱정했거든요. 예. 근데 예.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내 몸에 집중을 하면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의 소리가 나한테 어떻게 다가와서 내 몸에 지금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아주 예민하게 느끼신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라는 거를 멈추고 지금 여기에 좀 집중해 보자라는. 지금 저희가 뭘 하고 있냐면요. 종소리에
집중을 하면서 호흡을 하면서 내 몸의 반응에 예민하게 내 감각을 집중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침묵을 유지하면서 경험을 했고 지금 두 번째 경험을 하고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떠셨어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열심히 하는 거를 조금 더디게 하면서 조금 쉬려고 하는 그게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예. 이게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제가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오신 분들 또 새롭게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또 경험할 건데요. 제가 종을 한번 치면 눈을 감고 종소리에 집중하면서 호흡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막 움직이는 거를 조금 가라앉혀 보려고. 그러면서 내 몸에, 내 귀에 경험되는 거에 좀 집중해 보는 그런 지금 시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종을 다시 한번 또 치면 그때 이제 눈을 떠서 또 경험을 나눌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또 종을 치겠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목소리 요음이 참 중요해요. 예, 여운이 많이 깊죠. 저는 첫 번째는 예, 제 이제 심장이 막 빨리 뛰는 거였는데 두 번째부터는 아무 생각이 없고 네, 내가 제가 머리가 아프고 있었구나라는 지금 머리가 지금 약간 두통이 오는 것 같은데 예. 피곤하구나 나 지금 와, 예, 갑자기 막 눈에 피곤함이 예. 아주 좋은 경험을 하셨어요. 이 신체가 경험하는 것들을 우리가 예민하게 느껴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못 느끼고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너무 선생님 이쪽으로 와주시겠어요? 우리 여기 같이 이렇게 앉아서 너무 내 마음이 막 바쁘게 막 움직이다 보니까 이 신체에 내가 이렇게 신체 반응을 느낄 만한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머리가 아프구나. 내가 피곤하구나. 아주 중요한 경험을 하셨고요. 피곤하면 주무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이 신체 반응에 여러분들 굉장히 조금 예민하게 그리고 이걸 무시하지 말고 그거를 좀 따라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귀에 예민한 시간이기 때문에 핸드폰이 혹시 진동 오면 바로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적어도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늘만큼은 여러분들 신체 반응에 조금 예민했으면 좋겠어요. 아, 나는 좀 피곤하다. 눈을 감고 싶다. 그러면 감으셔도 괜찮고, 여기서 엎드리고 싶다. 엎드려도 괜찮고. 아, 그리고 여기 특강 확인서 제가 미리 돌릴 테니까 난 집에 가고 싶다. 그러면 가셔도 괜찮아요. 네. 여러분들이 몸이 좀 돌려주세요. 몸이 원하는 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장실을 가고 싶다. 갔다 오셔도 괜찮고. 네. 기침이 난다. 참지 말고 기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 좀 질문 드려봐요.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나? 언제부터인지 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나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어떤가?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마음이 어떠세요? 예, 죄책감이 들어요. 행동에 있어서 이 행동이 여러분들 열심히 하지 않으면 마음에 이 감정에 죄책감이 올라와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이 감정 앞에 이 지각이 생각이거든요. 어떤 생각이 막 떠오르면서 이 감정이 느껴지는데 그 생각이 잘 안 떠오르면 나한테 들리는 목소리가 뭔가를 추측해 보시면 돼.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죄책감이 드는데 죄책감이 들기 앞서서 어떤 목소리가 막 들릴 거예요. 혹시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많이 죄책감이 드시는 분들 혹시 들렸던 목소리가 있어요? 네, 그러면 안 돼. 네. 너 대충대충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거. 이 지각이요, 많은 경우 내가 어렸을 적부터 반복적으로 들어왔던 내 부모님의 목소리가 여기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안 돼. 최선을 다해야 돼. 그래서 나의 조금 쉬고 싶고 좀 대충 하고 싶고 멍 때리고 싶고 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그러면 안 돼라는 생각이 들면서 잘못한 것 같고 죄책감이 들고 그러면서 이 내가 막 위축돼요. 셀프가 막 긴장하면서 위축되고 뭔가를 막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쉬었다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또 하다가 피곤하면 쉬고 해야 되는데 계속 해야지 마음이 편안해. 안 하면 되게 불안하고. 예. 그래서 이 빙산 탐색이 개인에 대한 탐색 같지만 사실은 이게 가족 관계에 대한 탐색이에요. 또 여러분들 쉬고 실수하고 했을 때 또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들 감정을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조금 분명하게 질문 드려볼게요. 여기 앞에 계신 분들 특강 시간에 늦게 오셨잖아요. 들어오면서 마음이 어떠셨어요? 한 10여 분 늦게 여기 문을 통과했어요? 그때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셨어요? 네. 어떤 생각이 들어서
아, 아. 근데 제가 보니까 되게 조심조심 들어오시고 다 이렇게 들어오세요. 방해가 안 됐고요. 늦어도 괜찮고, 그리고 이렇게 함께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 얘기를 들으니까 어떠셨어요? 아, 그러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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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빠져도 괜찮아요. 그리고 끝나기 10분 전에 오셔도 괜찮아요. 예. 그리고 혹시 여기 남았으면 남은 거 하나 더 갖고 가셔서 친구도 나눠주셔도 돼. 예. 괜찮아요. 제가 일부러 많이 뽑아와요. 그리고 회수 안 해요. 남은 거 달라고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그랬고 제가 여기서 조금 변화가 있어 보니까 그동안에 많이 있었던 틀들, 그것 때문에 항상 이렇게 자책할 수밖에 없었던 양상들이 눈에 막 보이더라고요. 시간에 늦는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나 스스로 큰 잘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늦으면 안 되는데 내 행동은 늦게 되니까 그동안에 늦으면 안 돼, 늦으면 안 돼 막 이런 마음의 목소리들이, 생각이, 지각이 막 발동되니까 내가 큰 잘못한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또 자책을 하게 되고 미안한 마음이 들고 또 잘못한 것 때문에 또 죄책감도 느껴지면서 행동이 되게 조심스럽게 되면서 눈치를 보게 되고 셀프가 쪼그라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괜찮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지금 바로 지금 직전 바로 지금 하면 벌써 과거가 돼요. 그러니까 시시때 때 생각을 이제 예민하게 생각하고 또 느껴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여러분 어떠세요? 요걸로 여러분들 제가 설명한 거 그거 말고 지금 바로 지금은 마음이 어떠세요? 네. 아쉬운 마음이 드셨고요. 예. 그리고 또 어떠셨어요? 편안한 느낌이 드셨어요? 선생님은 제가 하나 더 드릴게요. 예. 이거 저기 나눠주는 사람이 저잖아요. 평가하는 사람도 저고요. 예. 제가 괜찮다는 입장이에요. 예.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저 확인서만큼은 발급도 제가 하고 평가도 제가 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 기준이 이렇게 경직되어 있지 않아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래도 되나? 지켜야 될 거 지켜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내 삶이 정돈되고 또 내 삶이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래도 정도를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죠. 하지만 이게 너무 강하면 이 생각이 또 너무 강하면 거기에 나를 이제 끼워 맞추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대에는 내가 타인에 대한 기대도 있고, 내가 나에 대한 기대도 있고, 타인이 나한테 하는 기대도 있어요. 뭔가 정해져 있는 거에 대해서 잘 이제 이행이 안 되고 그걸 달성이 안 되고 그러면 이러면 안 돼라는 생각이 들면서 막 미안함, 죄책감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에 아까 예를 들었던 늦어도 괜찮은데 늦게 되면 막 미안함이 들어요. 혹시 그럴 때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예.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일로 들어오세요. 그냥 이거 자신 있게 들어오셔도 괜찮아.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예. 예.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 특강할 때요. 늦게 들어온다고 이렇게 하면서 들어오지 마세요. 예, 오신 걸로 반가우니까 당당하게 문 열고 허리 딱 펴고 당당하게 들어오셔도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정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이 기준으로 인해서 계속 위축이 되고 자책을 하고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진짜 바람인가? 어떤 타인에 대한 기대, 타인이라고 하면 저한테 대한 기대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그런 규칙을 정해놓은 부모님한테 대한 기대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기대를 가져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뭐 하다못해 영화라도 한 편 봐야 뭔가 한 것 같고 예,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을 늘 하는데 예, 집에서 빈둥거리고 막 이렇게 이글거리는 아들을 보면 예. 실망스럽죠. 예, 쟤왜 저러지? 예.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최선을 다하는 부모님 밑에서 이 여유 있는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그렇게 한심해 보여요. 예. 그리고 얘가 뭘 잘못할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해. 차라리 반대면 좋은데 부모가 좀 계획적이지 않고 여유가 있고 예를 들면 MBTI 성격 유형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P 유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P 유형은 행동을 할 때 계획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계획에 맞춰서 차근차근 하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다만 이제 임기응변이 능하고 순발력이 있고 적응을 잘하죠. 부모가 P 유형이면 자녀들이 너무 행복해. 괜찮아. 허용적이에요. 근데 P 유형의 반대 유형은 J 유형이라는 유형이 있는데 이 유형은요. 일단 계획이 탁탁 세워져 있고 기한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요. 그리고 P 유형을 굉장히 한심스럽게 봐요. 저래 갖고 사회생활 하겠냐? 저렇게 나태해가지고 그 나태함, P 유형의 나태함을 참질 못해요. 자녀가 J 유형이고 부모가 P 유형이면 세상 없이 좋아요. 허용적인 부모님 밑에서 자기 일을 착실하게 하는 자녀 얼마나 칭찬받겠어요. 근데 반대로 부모가 J 유형인데 자녀가 P 유형이야. 걔의 지각은 너 이러다 늦어. 이러면 안 돼. 허송세월 보내지 마. 시간 아껴야 돼. 이런 얘기가 계속 들어와서 지각에 박혀요. 근데 이럼에도 이 부모님의 이런 얘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꾸준히 그냥 자기가 갈 길을 간다. 그거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예. 건강한 거예요. 거기에 맞추려고 내가 태어난 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엄마의 어떤 요구나
잔소리에 맞추려고 하는 거, 그게 오히려 아이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드님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얘기가 제2와 P 유형을 얘기할 때 우리 아들이 P인 게 확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아무리 아이한테 너 이렇게 허송세월 보내면 안 된다 얘기해도 잘 안 바뀌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게 엄마에 대한 분노감을 유발해. 예.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반발을 심어줘요. 그러니까 짜증나니까 더 하기 싫어. 근데 이제 돌이켜보면 그 아들이 그렇게 시간을 잘 안 지키는 거, 굉장히 나태한 걸로 인해서 뭐 크게 실수를 하거나 잘못한 적이 있는지를 돌이켜 보셔야 돼요. 네. 그렇지는 않지만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지는 않지만 P유형이 J유형이 봤을 때는 한심하고 시간을 잘 못 맞추는 것 같지만 얘는 P유형은 임기응변에 능하고 적응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해내요. 그걸 해내요.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거를 알아주셔야 돼요. 또 여러분들 이렇게 규칙이 강한 그런 양상, 뭐 그런 상사, 혹은 그런 부모님, 혹은 그런 배우자 한테 대한 기대는 뭐가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남편이 굉장히 경직돼 있으면 부인이 너무 힘들어요. 매 명절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하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슈드와 머스트가 너무 강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이 배터리가 다 되는데 이거 없어도 되겠죠? 예, 너무 힘들어요. 혹시 내 배우자는 그렇다. 너무 규칙이 경직돼 있어갖고 이걸 꼭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는 걸 안 하면 막 화를 내고 그런 분 있어요? 네. 자유롭다는 게 배우자가 자유로워서요? 아, 네. 그때를 넘어가면 모든 게 또 예를 들어서 인사를 요 기간에 해야지 효과가 미치는데 요 기간보다 다음에 하지라든지 뭐 그렇게 넘기는 그런 게 저는 되게 싫거든요. 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도 그게 안 바뀌어요. 두 분은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양상은 굉장히 비슷한 양상 같아요. 어떠세요? 제 얘기를 들으니까. 근데 제가 너무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남편한테도 좀 불편하게 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네. 생각하면 제가 좀 P형보다는 J형의 스타일인 것 같고요. 예, 예. 저희 아들, 딸, 남편은 P형인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면 여기 기대 중에서 타인이 나한테 하는 기대가 있어요. 남편과 배우자랑 자녀들이 선생님한테 하는 기대는 뭐예요? 항상 그러는데 자유롭게 해달라. 예. 자유롭게 해달라. 그 얘기는 통제를 하지 말아달라. 그게 또 다른 말로 잔소리를 하지 말아달라라는 말이잖아요. 예. 어때요, 선생님? 아들이 하는 얘기 뭐예요? 타인이 나한테 하는 게 아들이 나한테 하는 기대. 예. 예. 지금 드는 생각이 그럼 내가 변해야 하나? 나도 안 변할 텐데. 원래 배우는 사람이 변하는 거고요. 은혜 입은 자가 변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뭐 교회라든지 이런 종교기관에서 좋은 말씀 듣고 우리 집의 가족의 문제는 이거야. 너가 변해야 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거기 가갖고 배우면서 나한테 그걸 적용해야지 너한테 적용해서는 곤란해요. 예, 그래서 은혜 입은 자가 변하는 거고 배우는 자가 변하는 거예요. 예. 근데 두 분은 어떻게 또 우리 공교롭게 이렇게 나란히 앉으셔가지고 비슷한 그런 가족 관계를 보이고 계셔요. 예. 그동안 이해를 못했는데요. 지금 이제 좀 예.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아니 그랬어가 아니라 그래요. 저도. 그러니까 이렇게 세 명이 아주 비슷하게 지금 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거를 해본 거예요. 제가 그 이유는 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또 이 시점에 와서 또 다시 한번 종을 칠게요.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에 떠오르는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가라앉히는데 그냥 인위적으로 가라앉히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종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호흡을 에 집중을 하면서 마음속에 계속 떠오르는 생각들, 마음의 많은 움직임들이 이 내 귀와 호흡에 에너지가 집중되면서 조금 진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종을 갖고 온 거예요. 다시 한번 종을 칠 테니까 눈을 감고 종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호흡을 하시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막 떠오르는 이걸 떠오르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계속 떠오르니까 아예 여기 종소리에다 귀를 기울이시면 좋아요. 그리고 한 번 더 종을 칠 테니까 그때 눈을 뜨시고요. 자, 종을 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어떠세요? 종소리가 크게 들려 아까도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종소리가 크게 들릴 때는 참 좋다, 네. 안정감이다 느꼈는데 종소리 여운이 계속 멀어져 가면서 적어지는 때 느끼는 게 좀 무서웠어요. 예. 그리고 왜 세월이 같은 그런 야구에 같이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예. 드는 게 예.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제 아, 했는데 예. 뭔가 이렇게 멀어지는 거를 경험하면서 무서운 마음이 좀 들었나 봐요. 혹시 누가 나랑 멀어지면서 좀 무서웠던 경험이 예전에 있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들, 생각들 이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건데 나는 이래야 된다. 행동에 대한 기준이 딱 있어가지고 나의 생각, 감정을 거기에 끼워 맞추고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 그러면 안 돼라고 자책을 하면서 억압을 하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억압이 되거나 그러면 조절하지 못한 상황에서 불쑥불쑥 올라오고 막 그래요. 부모님 케어하면서 힘든 거는 당연하거든요. 또 90세가 넘으셨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유치원생 돌보는 그런 느낌. 그럼요. 예.
힘들고 괴롭고 참 짜증나는 게 당연한데 그러면 안 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감정을 굉장히 차단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지 않고 이게 무의식으로 들어가면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막 되거든요. 그렇다고 엄마 앞에서 막 짜증을 내거나 하기보다도 이렇게 나와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한테 힘든 거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위로받고 해소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릴 적 얘기를 하면서 이 빙산의 여러 요소들을 쭉 탐색하면서 이 안전에 대한 열망까지도 얘기가 되었어요. 이런 얘기를 예전에 해보신 적이 있어요? 네. 오늘 빙산의 요소를 골고루 얘기하면서 열망까지 내려갔는데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어떠세요? 연을 타고 바람에 막 날아가는데 부모님이 계셨으면 밑에서 잡아주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날아갈 위험이 없는데 부모님이 없기 때문에 바람에 내가 둥실둥실 떠서 멀리 날아갈까 봐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부모님이 나를 지켜줬으면 하는 이 안전에 대한 열망이 좌절되어서 연 들었을 때 확 날아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종이 작게 됐을 때 그 작은 소리에 굉장히 두려움이 경험이 어렸을 적부터 됐기 때문에 큰 소리가 아니라 작은 소리가 됐었을 때 그 두려움이 올라오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종소리는 어떤지 한번 다시 우리 경험해 보고요. 이번 장을 좀 마무리하면서 종을 치면서 마무리할게요. 침묵해 주시고 선생님은 종소리가 어떻게 경험되는지 다시 한번 또 경험해 보시고 종소리를 다시 한번 치면 눈을 떠면서 뜨고 우리 경험을 나눌게요. 선생님 지금 종소리가 어떻게 들리셨어요? 그 무서움의 원인을 어느 정도 지금 추측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다뤄보시고 그러면 이제 변할 수 있는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그래도 감사하게도 경험을 나눠주셔서 빙산 탐색으로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어요. 여러분들 좀 박수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여러분들은 뭘 배우시고 뭘 경험하셨어요? 처음에 마음이 편해지려고 하니까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올라왔잖아요. 지금은 좀 어떠세요? 그럼요. 그래도 괜찮아요. 또 그래야 하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막 에너지를 막 활성화하기보다도 좀 에너지를 차분하게 해야 될 그런 시기이죠. 나의 기대, 상대방에 대한 바람, 그 다음에 열망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그리고 위쪽에 있는 감정조차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나 보군요. 예. 빙산에 이거를 사진 찍어 가셔가지고 아니면 제가 이거 올려놓을 거거든요. 우리 학과
우리들의 이야기에다가 특강 자료를 올려놓는데 그거 출력해서 보여주시고 요대로 짚어가면서 얘기해보라고 해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예,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서운 경험을 하게 되면은요, 마음이 거기서 좀 멈춰요. 예, 이제 그 마음의 내면 아이를 만나가지고 위로하고 내면 아이를 키우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빙산 탐색은 이번 학기까지 하고요. 그 내적 시각화는 다음에 이제 다음 학기 내내 좀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9살 때 굉장히 무서웠던, 갈고리 든 사람이 왔을 때 지켜주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벌벌벌 떨었었던, 어찌 보면 마음이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남겨지거나 아니면 도움을 받아야 될 때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되거나 혹은 내 안전이 지켜지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다시 그 어린아이 마음이 올라와서 그때처럼 굉장히 공포에 떨고 어떤 대응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거를 키워야 되거든요. 그 어린아이를 키운다는 거는 그때 그 두려웠던 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또 표현하고 그런 과정을 밟아야지 마음의 내면 아이가 커져요. 예. 그래도 아까 그 부모님에 대한 바랬던 것들을 말씀하셨던 거 아주 잘하셨어요. 예. 빈 의자 기법인데 빈 의자에 그 사람을 초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잘 얘기하기 힘들어 하거든요. 얘기를 잘 하셨어요. 예. 그런 작업들을 좀 스스로 해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무서웠던 경험들, 내가 몇 살 때, 계절은 언제고,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언제고 기억나면 그거를 일기로 써서 내가 몇 살 때 언제 누가 나한테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해서 나는 굉장히 무서웠고 그때 나는 그 사람한테, 부모님한테, 나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였고 나는 그때 어떤 감정을 느꼈고 이런 것들을 일기로 쭉 써보셔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일기 쓰실 때도 이 빙산 탐색의 요소들을 생각하면서 일기를 쓰시면 좋죠. 자, 그러면 더 나눌 경험이 없으시면 우리 이번 장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또 계속하겠습니다. 종 치면서 마무리할게요. 네. 그 다음에 또 제가 좀 경험을 최근에 했어요. 제가 이제 우리 그 가족 상담 강의하시는 김영애 교수님, 예, 우리 최근에 집단 상담 있었잖아요. 제가 거기서 그 사티어 전문가 과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책으로만 공부하다가 이 경험적 가족 치료인데 이 경험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경험을 좀 해보고자 이제 갔는데 빙산 탐색을 할 때 재빙산 탐색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어렸을 적 공포가 몸으로 확 왔어요. 제가 이제 그 교육 분석도 많이 받고 해서 저희 어떤 상처, 아픔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알고 있어요. 뭐 때문에 제가 이렇다는 걸 아는데 알면서 바뀌는데 제가 이제 알게 되면 시작한다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제가 아주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갑자기 이번에 이 빙산 탐색을 하면서 이게 몸으로 확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강하게 제가 경험을 한 거죠. 제가 이제 그 어렸을 적에 그 하도 형이랑 싸우고 해가지고 제가 외갓집에 이렇게 보내진 경험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아주 이렇게 버림받음에 대해서 아주 심한 상처가 있다라는 건 제가 알고 있었는데, 빙산 탐색을 하는 과정에서 바로 그 어렸을 적에 45살 때 초겨울에 외갓집에 보내져서 8시간 동안 이제 뭐 차 타고 배 타고 서울에서 양구에 가가지고 첫날 밤에 느꼈던 그 공포가 몸으로 확 와버렸어요. 이 빙산 탐색을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작업을 하면서 그 어릴 적 나를 만나고 내적 시각화 작업을 통해서 이게 좀 작업이 됐어요. 거기서. 그 현장에서. 그러고 나니까 제 이 눈동자의 긴장이 풀렸어요. 여러분, 눈동자에 긴장이 있는 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눈동자에 긴장이 있는 거? 예. 제가 어렸을 적에 그렇게 내처짐을 이렇게 보내짐을 당해서 제 나름대로 또 안 보내지려고, 부모님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매사에 그렇게 최선을 다했던, 그게 너무 어렸을 적부터 있었어 갖고 그게 긴장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오다가 이번에 그 경험을 아주 강렬하게 하면서 긴장에서 벗어나고 나니까 그동안에 제가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를 알게 됐어요. 눈동자가 긴장을 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저희 아이도 이거 쉬지를 못하고 계속 뭘 하고, 그리고 제가 그래야지만 칭찬했던 저를 알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하는 것처럼 저희 아이하고도 같이 멍 때리고 그냥 같이 그냥 침대에 누워갖고 음악 듣고 이런 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애가 너무 힘들어요. 아빠가 변했다고, 이상해졌다고. 왜 평소에 하지 않았던 걸 하냐고. 그러니까 애가, 제가 너무 미안한 거 있죠. 저도 그렇게 살아왔던 거를 저희 아이한테 알게 모르게 알게 했다면 너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항상 열심히 해야 된다. 시간을 아껴야 된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너는 1분 1초를 돌아오지 않는 시간을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 강요했었고. 예. 더군다나 제가 또 성격 유형상 아주 강한 제이거든요. 저희 아이는 아주 강한 피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가 제 눈치를 많이 봤겠어요?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얘가 멍 때리고 있으면은 좋은 눈빛이 안 보여. 혼내지는 않더라도 한심스럽게 봐요. 그리고 뭔가를 하면 그렇게 기뻐해. 얘도 요즘에 같이 멍 때리고 음악 듣고 이제 이런 걸 하는데, 자기가 멍 때리는 거를 어느 순간 못 했는지, 언제부터 내가 멍 때리는 걸 못 했는지 모르겠다고. 나 예전에 멍 때리는 걸 되게 잘했는데 언제부터 내가 멍 때리는 거를 안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지금 멍 때리려고 보니까 너무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강원도에 갔어요. 그래서 휴양림에 가가지고, 대관령 휴양림에 가서 바람을 맞으면서 바람 소리를 듣고 바람 냄새, 이제 소나무 향 냄새 맡고 이제 그거를 하고 왔는데, 얘도 이제 조금 이제 긴장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 그러고 보니까 제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면서 치열하게 사는데, 긍정적인 부분도 있죠, 분명.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이제 중심을 잡게 되고, 또 그걸로 그런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얼마나 긴장하면서 사는지 도대체 쉴 줄을 모르고 쉰다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내몰리고 그러다 보니 긴장하고 소진하고, 소진이 되면 일단 관계하는 데 어렵거든요. 내 마음에 좀 이렇게 충만함이 있고 여유가 있어야지 배우자하고 관계하는 데 있어서도, 부모님하고 관계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조금 스트레스를 버틸 수도 있고 하는데, 내가 이제 이게 에너지가 다 소진되고 그러면 굉장히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예민하게 관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소진의 첫 번째 증상이 비인격화거든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이렇게 어떤 일처럼 대하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과제처럼 생각하고, 그랬던 것이 이제 제가 막 이제 다 보이게 되고 또 저 자신도 그랬던 거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었던 게 그거였어요. 몸에서 이렇게 긴장을 좀 완화하고, 항상 가동하는 그 긴장감, 그리고 경직감, 그게 다 불안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불안을 조금 잠깐 이 종소리 듣는 순간만이라도 불안해서 조금 벗어나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 그거를 좀 같이 여러분들하고 경험하고 싶었어요. 어떠셨어요? 궁금한 게 네. 교수님이 좀 몸이 있었다라는 것은 저런 어떤 사티어 그런 과정을 이렇게 거치면서 네. 그때 그 상황이 이렇게 떠오르고 이렇게 막 공포가 느껴지는 것, 울음이 나온다든가 그런 몸의 반응이 나온다는 거. 네. 그때 그 두려움, 그 심장 떨림, 와, 그 심장 떨림이 막, 45살 때 그 경험이 바로 지난달에 온 거예요. 막 심장 떨림, 그리고 이 몸에 막 부르르 떨리는 경직됨. 그게 얼마나 저한테 힘들었냐면, 그걸 경험하고 나서 다음날 막 두통이 너무 심하게 온 거예요. 말도 못했어요. 그게 이제 저한테 괴로웠던 거죠. 스스로 저 과정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감정을 계속 그냥 자기가 그 인도를 따라서 집단 상정을 가리면서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는 건가요? 자기가 빙산 탐색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서 그때의 경험으로 돌아간 거죠. 그리고 제가 집사람하고 싸우다가 이렇게 되게 몸이 막 이제 셀프가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그때가 바로 이렇게 보내졌던 경험과 유사한 경험을 했을 때 제가 계속해서 그런 걸 경험했다라는 거를 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고, 우리 학과가 체험 중심의 학과여서 집단 상담을 여러분들 많이 가도록 하잖아요. 조금 아쉬운 건 많은 분들이 골고루 좀 가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래서 신청 게시 올리자마자 접수를 안 받고, 물론 경북 성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급하게 일정이 잡혀가지고 문자 보내자마자 신청을 받았는데, 보통은 오늘 몇 시부터 받겠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 순서대로 이제 이걸 하는데, 기다렸다가 딱 하시는 분들이 자주 가요. 그래서 여러 번 가셔서 더 많이 성장해서도 좋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골고루. 그래서 많이 좀 여러분들 집단 상담 가셔서
많이 경험해 보시고 나의 아픔과 만나고 하시는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제 경험을 나누는데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예. 어떤 부분에서요? 그 어릴 적에 그 기억을 떠올릴 수 있다는 자체도 좀 부럽기도 하고요. 네.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아, 제가 작년에 편입했는데 예. 그 인천 거기에서 스터디. 처음 봤거든요. 예, 예. 그 개소시 때 예, 예. 생겼을 때 예. 그때 교수님이 이렇게 숙제 아닌 숙제를 내주셨어요. 저희 그 학생들에게. 예. 그게 뭐였냐면 내가 자라면서 내 부모에게 가장 많이 듣고 자란 말이 무엇이는지 네. 그냥 그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첫 학기라 그 질문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아, 내가 예. 떠오르지도 않는데 네. 그 말을 생각하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나머지 분들도 계셨는데 쉽게 얘기를 못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솔직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이걸 졸업할 때 숙제로 내겠다. 예. 그때까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 작업을 하고 저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아,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과목을 들을 때마다 음. 이제 신랑하고 어떤 공부를 했는지 이야기도 하고 네. 집단을 갔다 오거나 해서 같이 공유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는데 정말 신기할 정도로 신랑은 작은 것부터 네.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기억이 너무 안 나서 교수님이 몸으로 다 기억을 하셔서 이렇게 경험했다는 게 너무 부럽고 아까 여기 계신 선생님도 그렇게 세세하게 장면이 떠오른다는 게 저는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티어 무대 그 집단 상담 김영애 교수님 갔다 왔어요 지난주에. 예, 예. 가서 이제 저도 이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유아 기억 상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약간의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른 쪽으로 좀 풀고 와서 전 되게 좋았거든요. 예. 기억에 대한 부분은 아직 해소가 안 됐지만 예. 다른 또 문제에 대한 부분을 또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서 예. 그래서 너무 좋은 경험을 또 했어요. 저는. 그렇군요. 그래서 예. 교수님의 그 이야기는 다 듣고 왔거든요. 솔직히. 예. 제가 많이 알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네네. 예, 근데 예. 이제 교수님한테 오늘 와서 실제로 들으니까 예. 좀 더 생동감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 부럽다. 제가 그래서 그 교수님한테 말씀을 했었거든요. 예. 그 경험을 들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와서 등록하라고 얘기했어요. 공짜로는 안 돼. 이러면서 농담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몇 살 때냐, 계절이 언제냐, 시간이 언제냐, 보고 들은 게 뭐냐 이게 질문을 했던 거는 그 에피소드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에피소드가 안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 이제 뭐 분석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상담을 받고 분석을 받으면서 도움을 받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럴 여건이 안 되면 어릴 적을 기억을 막 떠올리려고 하기보다도 가장 최근에 화났던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면서 그거를 좀 많이 얘기해 보면 화났던 주제들이 반복되어요. 이제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거를 찾아보시면서 그게 실마리가 돼서 기억을 떠올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최근에 싸웠던 게 뭐냐, 그 다음에 내가 힘들었던 게 뭐냐를 돌이켜 보시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도 모르겠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내가 막 참을 수 없는 분노, 참을 수 없는 그런 슬픔과 무서움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좀 메모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 내가 누구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참을 수 없게 화가 나고 슬프고 이런 걸 메모해 놓으시고 그게 쌓이다 보면 이게 유사한 상황에서 같은 감정이 막 올라오는데 참을 수가 없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이러한 유사한 상황이 내가 아빠 엄마 관계에서 언제 있었나를 돌아보면 기억이 확 떠오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현재의 그런 상황을, 갈등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또 여러분들 제 경험을 들으셨는데 어떠셨어요? 더 하실 얘기가 없으시면 두 분의 유사한 상황에 대해서 제가 좀 조언을 드려본다면, 자녀가 피유형일 때 제2부모가 조언을 하는 거는, 우리는 얘가 잘 되라는 입장에서 조언을 하잖아요. 피유형의 자녀는 그거를 조언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의 선한 뜻이 전달이 절대 안 돼요. 나를 통제한다, 잔소리한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화가 나고 짜증나니까 더 반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갖고 이야기를 안 하면 막 불안하잖아요. 얘가 잘못될 것 같고. 당장 얘기를 끝내라는 거는 불가능해요. 10번 중에, 지금 10번 했다면 10번 중에 점차 줄여서 한 3번 정도로 줄이는 걸 해보셔야 돼. 그러면 예를 봤을 때 사실은 화가 나긴 거 좀 전에 불안이 올라와요. 약속을 잘 지키지 않고 시간을 잘 지키지 않고 계획성이 없는 자녀의 행동을 볼 때 화가 바로 나는데, 사실은 요 화나기 앞선 전에 불안이 좀 있어요. 어떤 생각 때문에 불안이 올라오면서 화가 나냐면, 이대로 두면 얘가 사회생활을 잘 못할 텐데, 이대로 되면 얘가 성공하지 못할 텐데, 이대로 내버려 두면 얘가 잘못될 건데 라고 하는 생각이 올라오면서 불안이 올라오는데, 사실 이게 불안인지 화인지 잘 구분이 안 된 상황에서 일단 화처럼 나오거든요. 사실 그게 불안인 거예요. 이때 이 불안을 아이한테 표현하기보다도, 불안하면서 행동으로 아이한테 표현하거든요. 그러기보다도 불안을 조금 내가 버텨보는, 아이한테 바로 행동하지 않고 내가 좀 버텨보는 그 작업이 좀 필요해요. 그때 중요한 게 호흡법. 근데 나는 일단 불안하고 막 화가 나면 내가 호흡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일단 자리를 뜨셔야 돼. 그 자리에서. 10번 중에 제 생각으로 3번밖에 안 해요. 그거는 엄마 입장이고. 엄마 입장이고, 아이 입장에서는 10번 중에 13번이에요. 예. 그게 문제예요. 예, 예. 그러니 그 불안할 때 내가 일단은 자리를 뜨는 게, 그리고 좀 정리가 되면, 내 불안이 좀 정리가 되면 얘한테 차라리 너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라고 하기보다도 이 빙산으로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속 안 지키는, 아니면 지금 해야 될 거 안 하는 거 보니까 엄마가 너무 불안하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해서 불안하다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엄마는 불안하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학원을 다녔으면 좋겠다, 학원을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알바를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어떤 거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타인에 대한 기대,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만 얘기하고 더 거기를 안 따라도 되니 얘기하는 걸로 끝내도 좋아요. 지금 뭔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엄마는 너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 이 열망 부분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엄마가 잘 되기를 바래. 딱 그것만 얘기하셔도 알아들어요. 그리고 피유형의 자녀에 대한 그 이해를 하시면 그래도 얘가 좀 문제가 있거나 그렇게는 안 보여요. 그리고 제가 긴장이 이렇게 확 빠지고 나니까 저희 아이가, 제가 얼마나 한심하게 바뀌었어요. 예. 피유형, 아주 극심한 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저희 아이, 저는
이제 F가 강한데 이제 감정적인 게 강한데 I는 이성적인 게 굉장히 강해. T예요. 우리는 굉장히 분석적인데 얘는 굉장히 추상적이야. 도대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거든요. 근데 얘도 저한테 그래.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긴장이 풀어지고 불안이 낮아지니까 얘를 좀 있는 그대로 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회복되면서 이 셀프가 살아나니까요. 상대방의 셀프를 제가 인정할 수 있겠더라고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굉장히 분석적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 갈등이 있으면 집사람하고 얘기를 해야 돼. 이런 걸로. 저희는 얘기를 많이 해요. 얘기를 해야지 풀어져요. 그런데 좀 다른 방법으로 좀 해봤어요. 제가 그 강원도 갔었다고 했잖아요. 그 전에 갈등이 있었는데 제가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경험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거기 가서 집사람하고도 바람을 맞고, 집사람은 이제 추워하니까 아예 그 숲속의 집 같은 데를 얻어서 창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이불을 같이 뒤집어 쓰고 밖에 그냥 그 바람 소리 듣고 이 소나무 흔들리는 거를 봤는데 집사람이 지루하지 않을까, 얼마나 보나 하고 있었어요. 1시간을 넘게 둘이 그러고 봤는데 그 마음에 있는 이 분노가 그냥 풀어졌어요. 그래서 참 그러면서 굉장히 그 마음속에 아주 충만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애틋함? 이게 분노가 이렇게 사라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라지면서 그런 애틋한 마음이 충분하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배우자랑 자연을 같이 접하는 거, 같이 이렇게 바람을 맞고 같이 침묵을 유지하면서 같이 손잡고 있는 거, 이런 거 저는 굉장히 권장하고 싶어요. 예, 적극 권장해요. 그래서 지금 다음 학기에는 어떻게 좀 그 학과를 좀 운영해 볼까 생각하던 중에 아예 그러면 휴양림에다가 군대 막사 같은 그게 있어요. 거기다 잡아놓고 1박 2일 동안 프로그램을 같이 해볼까? 같이 이런 산책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그런 프로그램을 해볼까? 그런 것도 좀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연을 많이 좀 접해 주시길 바래요. 예. 그 말씀 좀 나누고 싶어요. 또 얘기할 거 없어요? 자, 그러면 원래 제가 처음에 하고 싶었던 얘기를 오늘 제일 마지막에 할게요. 자, 여러분들 문자를 다 받으셨겠지만 복수 전공하신 분들한테는 문자를 안 보냈어요. 우리 주전공으로 계시는 분들한테는 6시쯤에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학과가 2008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학부과정에서의 가족상담학과로 설립된 좀 의미 있는 학과예요. 2018년도에 작년이죠. 학과가 10주년을 맞이했고 올해 이제 11주년이 됐어요. 12월 1일자로 우리 학과 이름을 가족 코칭 상담학과로 개편을 했어요. 그래서 2020학년도에 신편입생으로 오신 분들은 이제 졸업장에 학과명이 가족 코칭 상담학과로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입학을 가족 상담학과로 하셨기 때문에 가족 상담학과로 될 거예요. 예. 그 학위명은 가족 상담 학사로 할 거예요.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다 문자를 받으셨겠지만 졸업생분들한테도 다 문자를 보내는데 그
70몇 프로가 학과명 바꾸는 거에는 찬성하셨고, 그 다음에 학위명은 이대로 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많아서 그 뜻을 따라서 학위명은 가족상담학사 그대로 하기로 했어요. 우리 학과 교육과정을 좀 더 개편해서 가족상담, 코칭상담, 심리상담을 아우르게 그렇게 교육과정을 좀 튼튼히 하려고 해요. 코칭상담 쪽이 저는 학부과정에서 굉장히 좀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심리상담이나 가족상담은요, 역기능의 회복, 비정상의 어떤 회복 쪽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부를 졸업하고 나서 이 일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일자리를 가지려면 대학원이 필수예요. 근데 코칭 쪽은 그러진 않아요. 코칭 쪽은 학부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코칭은 어떤 기능, 역기능이 아니라 기능적인 관계 혹은 정상에서 더 좋은 웰빙 쪽으로 하는 것이고, 이렇게 컨설팅을 하고 또 코칭을 하고 조언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학부 과정의 수준에서는 저는 굉장히 적합한 전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가족 상담 쪽뿐만 아니라 코칭 상담 쪽도 좀 강화를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심리 상담은 우리 학부 공통으로서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우리 학교에서 2020년도에 커리어 코칭 전공이라는 거를 개설을 했어요. 거기 제가 책임 고수를 맡게 됐어요. 제가 두 개과를 운영하게 되는 거예요. 커리어 코칭 전공은 미래 융합인지학분의 전공인데요. 우리 과랑 저 군경상담학과, 경영학과가 세 개가 융합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학과인데요. 국가자격증인 직업상담사를 보유하고 자기와 타인의 경력 개발, 경력 심화, 경력 전환을 돕는 커리어 코칭 전문가 양성을 모토로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직업상담사 국가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 자격증 대비반을 운영할 거고, 자기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고 타인의 커리어 코칭 하는 데에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우리 학과라든지 군경상담학과, 경영학과 이렇게 융합전공에 관여하는 학과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학과에 개설된 과목이 여기 6과목인가 있어요. 그거를 이수하면 이 커리어 코칭 전공에 전공도 이수가 되도록, 그러니까 복수 전공을 할 때 훨씬 부담이 없게 그렇게 하는 게 융합 전공이에요. 복수 전공을 하려면 42학점을 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 과목에 3학점이기 때문에 42학점이면은 14과목이 되나요? 14과목을 들어야지 복수 전공으로 인정이 되는데, 융합 전공에 있는 전공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학과에서 우리 과가 6과목을 융합 전공에 연결시켰기 때문에 아까 몇 과목이라고 그랬지? 14과목이라고 그랬죠? 8과목만 더 이수하면 복수 전공으로 인정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융합 전공의 장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커리어 코칭 전공 쪽에서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앞으로 10년을 더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과명도 개편하고, 그리고 좀 더 학과의 외연을 좀 확장시키고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많은 또 응원 부탁드리고,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되어서 우리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아까 얘기 나누고 싶었던 거 못 나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메일 주시고 또 전화 연락 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어요. 우리 이번 달에 학과 송년회가 있어요. 예, 송년회 때 함께 참여하셔서 또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고,
제가 감기까지 막 심하게 걸려갖고 조금 요즘 괴로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마음이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예. 긴장해서 좀 벗어나서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순간들을 여러분들 의도적으로 만드셔서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편안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 또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물론 기도하면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침묵 가운데 아주 고요 속에서 온 에너지가 집중되는 가운데 또 절대자랑 교감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